안녕하세요. 다유입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지식산업센터 투자 많이들 하셨었죠? 이전 정권에서 아파트 규제를 심하게 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가 하나의 돌파구였고 시세도 단기간 빠르게 상승한 곳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핫한 성수동의 가장 비싼 지산의 경우 2년 전에 평당 1,800만 원 하던 시세가 2년 만에 1,500만 원이 더 올라서 지금 한 3,3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공급 면적 50평짜리 지산을 2020년에 매수했다면 2년 만에 무려 7억 가까이 오른 거예요. 웬만한 아파트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축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가 역시도 새로운 지산이 분양할 때마다 매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영등포 같은 경우만 해도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지산들은 위치도 애매하고 상품성이 기존 지산들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고 그것들이 다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존 지산들까지 시세를 들썩거리고 있죠. 이렇게만 보면 아무 지산이나 무조건 일단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산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시세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나오면 매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불장 속에서도 입주 전에 마피 무피가 속출하고 입주를 시작하고도 시세는 분양가격 그대로고 공실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소유주들의 피를 말리게 하는 그런 지역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파트는 상승기에는 제일 입지가 좋은 1군 입지부터 상승이 시작해서 결국에는 입지가 안 좋고 상품성이 안 좋은 3군 입지로까지도 흐름이 번져가는데요. 지사는 절대 오르지 않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 듯해요. 시행사에서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정말 이런 택도 없는 지역에 지산 분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피해가 영업사원의 게임에 빠져 뭣도 모르고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진짜 온갖 호재를 다 갖다 붙여서 영업이 들어와도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지역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곳은 지난 지산 관련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지역인데요. 바로 백오 신도시에 있는 지산들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도를 조금 보여드리면 백오 신도시에도 제일 안쪽 끝자락에 모여 있고요. 지금 현재 5개의 지산이 지어져 있고 2개의 지산이 분양을 하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새로 지어지고 있는 지산은 당연히 미분양 상태이고요. 이성 사진만 보더라도 여기가 왜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인지 알 수 있지 않은가요? 허하벌판에 지산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지어놓고는 여기 와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또는 뭐 투자해서 임대 놓으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상권도 없고 교통도 불편한 이런 횡한 곳에 사무실 차리고 싶으시겠어요? 취직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곳에 있는 회사에 면접 보러 오라고 하면 가고 싶으신가요? 안 가고 싶으시겠죠. 이런 데서 바로 수요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수요도 많지 않은 곳에 비슷한 시기에 너무 많은 지산이 한 번에 들어왔고 아직도 짓고 있는 곳이 많아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지역의 월세 매물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거의 다 2020년에 입주를 시작해서 이제 2년 차가 도래해서 임대 매물이 많지 않아야 하는데 아직도 임대 매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지산이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입주율을 보면 파악이 가능한데요. 보통 입주를 시작하고 한 달에 한 10% 정도면 무난한 편이고 5% 이하로 입주가 차면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가장 입주율이 높은 곳이 50%를 간 넘은 수준이라고 하니 문제가 심각해 보이네요. 매매 가격도 보면 최초에 한 500에서 600만 원대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변화가 없어요. 매물도 검색해보면 분양가 그대로 팔던가 아니면 분양가 이하로 나오는 매물들도 많아 보이더라고요. 투자 가치가 좋은 곳이라면 왜 그것도 2년이나 지난 지산을 손절을 하면서까지 팔려고 하는 걸까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측측하건대 지금 매매로 나온 물건 중 상당수가 아마도 2년 동안 임대 못 맞추고 대출 이자 내면서 버티고 버티다 못해서 나온 물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다 지어진 지산의 경우 시행사 입장에서는 다 팔았으니까 뭐 자신들의 목적을 다 달성했을 것이고 그 무거운 짐은 다 수분양자들의 몫인데요. 그나마 임차를 맞춘 분들은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실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애가 탈 듯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 중인 지산의 영업사원들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호재를 다 가져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 초보들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겠죠. 100곳에 분양 중인 지산의 홍보 사이트들을 들어가면 이런 호재들을 들먹이면서 광고를 하고 있네요. 해양경찰청이 생기는 것이 지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서울대학병원이 생긴다고 R&D 업체, 바이오 업체 수요가 정말 늘어날까요? 혹시 세브란스 병원이나 성묘병원 근처에서 기업 사무실 부지가 모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트램 사업과 같은 교통 호재들도 실제로는 정말 언제 생길지 모르는 기약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뿐입니다. 설사 이런 호재들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 해도 여기에 나열된 호재들이 아무리 빨라도 3년 내에 생길까 말까 한 것들인데 임대를 못 맞춰서 매달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데 3년 후에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가 3년이 지나서 지금 얘기했던 호재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한들 성수나 문정동처럼 1년에 몇 억씩 오를 일도 만무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낮은 곳들은 아마도 수익률을 운운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요즘 지상 가격이 너무 올라서 수익률이 다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는 수익률이 잘 나온다고요. 실제로 요즘 자기 자본 수익률이 4% 넘게 나온 곳이 많지 않긴 해요. 근데 여기는 임대료가 많이 낮지만 매매가 자체도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4% 이상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익률도 임대를 잘 맞추었을 때 이야기고 수요가 없는 곳에서는 수익률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운이 잘 맞아서 임차인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임차인을 잘 맞출 확률보다 임차인을 잘 맞추지 못할 확률이 너무 높은데 굳이 그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할까요? 최근 입지 좋은 곳에 분양하는 지산들이 너무 높게 가격을 책정하고 입지나 상품성이 좋은 지산은 매물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 지산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이런 곳에 눈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률과 앞에서 이야기한 호재들로 채워진 영업사원들의 사통 발림에 넘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산에 투자하실 때는 딱 몇 가지만 생각해 보셔도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은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여기에 사무실을 마련하라고 할까? 내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회사 위치가 여기라면 이 회사에 다니고 싶을까? 빈 사무실이 왜 이렇게 많지? 가격이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생각해도 잘못된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좋은 물건을 찾는 안목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유튜브라던가 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좋은 곳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안 좋은 곳을 명확한 이유와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도 뭐 진짜 필요해서 실사용 목적으로 사용을 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시라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배고 외에도 지산이 모여 있는 곳 중 투자하기에 적정하지 못한 곳이 몇 곳 더 있는데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은 지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